자켓 캐릭터 설정 너무 많이 짜면은 오타쿠 같다 하고 중이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오타쿠며 사람들이 이미 중이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3가지만 신경 써보자. 첫 번째로 신경 써주면 좋은 거는 보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이야기죠. 그림도 디자인도 보는 사람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을 이해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개인 만족용으로만 그릴 거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소통하기 위해서고 전달하기 위해서니까, 전달하고 싶다면 나만 아는 디자인 해서는 안 돼요. 나만 알아. 나는 이 캐릭터가 어떤 사연을 가진지 알고 어떤 속성을 가진지 알고 어떤 캐릭터성, 어떤 매력을 가진지 나는 알아. 근데 남들은 모른다. 그렇다면 공감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왠지 조금 심심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렸던, 어렸을 때 그린 캐릭터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요소들이 캐릭터를 설명해주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색상입니다. 노란색, 주황색, 갈색, 전체적으로 난색 계열이 쓰였네요. 노란색에서는 유아틱한 이미지, 생기, 활기, 발랄, 좀 이런 느낌을 와닿게 돼요. 유치원복 같은 것도 노란색이고, 병아리도 좀 노란색이고, 노란색에서 오는 귀여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한 게 느껴지죠. 그리고 노란색을 파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황색 같은 걸로 주변 색깔들을 꾸며주고, 어두운 갈색들로 노란색이 좀 더 잘 보이게끔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주황색을 사용해서 따뜻하고 유아스러운 이미지를 더했어요. 캐릭터가 조금 어린 비율의 캐릭터잖아요. 의상도 어린 느낌으로 잡아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좋은 거는 이제 실루엣인데요. 실루엣은 이런 실루엣을 띠고 있는데, 이런 귀라던가 꼬리라던가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큰 게 느껴지네요. 큰 귀랑 꼬리, 몸체에 비해 큰 머리로 귀여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의상의 실루엣도 동글동글하잖아요. 각지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동그란 실루엣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또 설명해주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판입니다. 주판. 우리가 주판 하면은 뭘 떠올립니까? 계산 혹은 돈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상인, 은행원이라던가 회계하는 사람, 그런 쪽을 좀 떠올릴 수 있겠죠. 이런 주판 같은 아이템으로 얘는 돈과 관련된 캐릭터다 라고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이 좀 가려진 게 아쉽지만 장구 모양의 이제 동그란 가방입니다. 옛날 마을,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거랑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어요. 두건 같은 걸 썼다는 거는 머리카락이 꾸민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꾸몄다기보다는 일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막 뒷머리를 감추거나 동여 매는 데다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가 어떤 일에 몰두한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색상이랑 실루엣이랑 아이템으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0% 전달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볼지 안 알아볼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그릴래 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소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을 자꾸 배려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할 때도 그냥 모자, 그냥 머리카락, 그냥 옷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보다 얘의 성격,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예인지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좋겠죠. 다음 예시는 조금 다른 결의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캐릭터가 뭔가 동양 옛날이라면 얘는 조금 현대식 SF 캐릭터네요. 아탄이라는 이제 SF 계열의 캐릭터인데, 색상은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차가운 계열, 한색 계열의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난색 계열의 빨간색은 조금 이쪽이죠. 이런 흰색도 따뜻한 흰색이 아니라 차가운 흰색을 사용하고 있네요. 따뜻한 흰색은 이 색깔, 그리고 남색이랑 살짝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차분한 붉은색이랑 한색 계열인 보라색과 남색으로 차분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악동 같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얘를 구성하고 있는 색깔이라던가 빛 같은 거는 조금 차분한 걸로 봐서 서늘해 보이지만 어떤 장난기라던가 혹은 잔혹함을 숨기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루엣도 같이 보면 좋겠죠. 뿔이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뿔이 엄청 뾰족하고 머리카락이랑 다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려와 있는 디자인이 보이네요. 중간중간 날리 서 있는 이런 뾰족 머리에서 보면은 차분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죠. 보통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거 그릴 때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뾰족한 혹은 정신 사나운 머리카락을 그리면은 얘가 괴랄하거나 난폭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다듬은 듯한 느낌은 좀 안 드니까요. 그런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도 같이 또 봅시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좀 뿔이네요. 머리끈이 뿔 같은 장식으로서 악마 같은 느낌. 뾰족하다, 날카롭다, 공격적이다, 혹은 이제 장난꾸러기라는 느낌도 줄 수 있겠네요. 보통 사람들이 악마를 떠올리면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라는 걸 떠올리니까요. 그리고 옷에서는 남색에다가 하얀색 줄을 걷는데 이게 세일러복을 조금 더 디자인화 시킨 겁니다. 그거랑 같이 치마도 세일러 느낌으로 디자인해줬습니다. 그래서 교복 같은 느낌을 줘서 어른의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덜 들잖아요. 여고생 같은 느낌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총을 들었네요. 이건 벡터라는 총인데 총 같은 거를 쥐어주면은 공격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보통 총이라던가 무기를 들려주면 싸울 줄 안다, 공격할 줄 안다 라는 캐릭터성을 또 부여해주죠. 잘 보이잖아요, 총이? 그래서 얘는 아마 공격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딱히 숨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해골 문양의 장식을 넣어서 좀 더 악마랑 어울리는 느낌을 줬습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 같은 거를 들려주면 확실히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나는 게임 캐릭터 느낌을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캐릭터를 나타나게 되죠. 캐릭터를 이루는 머리카락, 머리색, 옷, 상의, 하의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스타킹은 뭘 신었는지, 신발은 뭘 신었는지, 실루엣은 어떻게 뽑았는지 모든 요소가 다 디자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설계해주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디자인이 조금 미흡하다, 좀 덜 됐다, 그러니까 미숙하신 분들은 많이 넘어가는 게 보이는 편이에요. 디자인을 잘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하나 다 설계해 주셔야 돼요. 리본 같은 부분도 여기를 일부러 뾰족뾰족하게 잘라서 어딘가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어딘가는 미쳐있다 어딘가는 난폭하다라는 느낌을 자꾸자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것도 보통은 총을 빨간색으로 하진 않죠. 왜냐면은 총이라는 이런 무기 같은 건 눈에 띄면은 좋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눈에 띄면은 적한테 선방 맞고 죽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벡터를 빨간색으로 칠해준 것도 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신발 같은 것도 좀 더 활동성 있는 신발을 택했고요. 이제 운동화가 어울릴 만한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끈 같은 걸로 포인트를 조금 더 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열심히 설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세세하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좋아요. 얘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이 세계관은 과학의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고 얘가 사는 환경, 어떤 환경인지, 사막인지 숲인지 뭐 현대인지 뭐 동양인지 서양인지 중세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해줘야 디자인에 점점 할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트윈테일에다가 예쁜 여고생이면 좋겠어 이러면은 좋은 디자인이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꾸밀 게 없잖아. 얘한테 뭘 붙여주고 싶어도 붙여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자켓 캐릭터 설정 너무 많이 짜면은 사람들이 좀 오글거려 하고 오타쿠 같아 하고 중이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오타쿠며 사람들이 이미 중이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굳이 이제 와서 내가 너무 중이병처럼 보이고 오글거려 보이고 슈입떡같이 보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저는 그건 있죠. 슈퍼 슈입떡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해주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한다.
물어본단 말이죠. 이 캐릭터는 말이죠 뭐 어떤 뭐뭐짝이라고 하는데 아 나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말하지? 사람들과의 좋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어보면은 대답해주면 됩니다. 저는 캐릭터 짤 때 정말 많이 짜요. 가장 먼저 짜는 게 뭐냐? 이 캐릭터의 가족 관계부터 짭니다. 왜 가족 관계부터 짜냐면은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 캐릭터의 성격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성격이 형성되려면은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경우는 저는 친척까지도 짜요. 친척이랑 가훈까지도 짭니다. 가문의 철칙이라던가 형제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얘의 소꿉친구가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얘는 소꿉친구와의 어떠한 사건으로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냐. 진짜 저 신인의 십덕 같아요. 맞습니다. 저 십덕이기 때문에요. 캐릭터를 가볍게 짜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할 때는 제가 자켓 이야기에 대한 설정을 그렇게 많이 안 풀잖아요. 너무 십덕 같을까봐 안 푸는 건데 진짜 겁나 많아요. 겁나 설정이 많고 오덕 같은 게 좀 많아서 안 푸는 것 뿐이지 저는 정말 세세하게 다 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짜시면 좋겠어요. 다음 신경 쓸 거는 전부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사람들이 그림 한 장을 지켜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다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내 그림을 봐주진 않거든요. 너무 많은 요소를 다 보여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트위터 같은 거 볼 때 누워서 스크롤을 쫙쫙쫙 내리면서 자극적인 거 나올 때까지 쫙쫙 내리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시간은 한 3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3초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내 그림이 딱 3초 봤을 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옛날에 디자인했던 투 머치 디자인들인데요. 얘는 이제 강시인데 세라복을 합친 캐릭터입니다. 근데 모자까지는 학교 모자라고 칩시다. 근데 세라복이라는 게 이런 중앙에 놀이개 때문에 오히려 가려졌어요. 너무나 많은 거를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겹친 상태가 되니까 얘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잘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세라복이다, 교복이다 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강시 같은 경우에 좀 손톱 같은 날카롭다, 손톱이 무기다 라는 그런 설정들이 따라온답니다. 근데 강시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손톱이 오히려 전 안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손톱도 색깔이 너무 여러 개고요. 그래서 손톱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확실하게 손톱을 딱 눈에 띄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너무 많이 꾸며줘도 안 보인다는 거. 하얀색으로 과감하게 갈게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주변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밀도는 확실히 떨어지긴 하지만 보여줘야 될 건 확실하게 더 보여지게 되죠. 너무 많이 디자인해도 안 보인다. 사람들은 한 3개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가 세일러 카라를 입었네. 아, 얘가 손톱이 기네. 얘가 동그란 모자를 썼네. 이 정도 말이죠. 밀도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 있죠. 가장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의 밀도가 5 정도라고 치면은 나머지들의 밀도의 강도는 한 3에서 1에서 1 정도로 살살살살 빼주는 게 좋겠죠. 근데 얘도 밀도가 높고 얘도 밀도가 높고 얘도 밀도가 높으면은 사람들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 한다면은 과감하게 다른 부분들은 죽여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딱 여기 눌렀을 때 확실히 밀도 떨어졌죠. 하지만 보여줘야 될 거는 더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덜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너무 많이 우겨 넣어서 망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설정을 대충 말한다면 추운 지역에 사는 스키를 타면서 총을 쏘는 그런 경찰관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캐릭터가 경찰인지 어쩐지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 경찰 옷에다가 너무나 많은 무늬를 넣었고 춥지 말라고 패딩 조끼도 해줬고 경찰을 상징하는 모자인데 다른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장식이랑. 그래서 전혀 경찰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이런 식으로 너무 쓸데없는 장식들을 걸기만 해도 파란색 제복을 입었으니까 경찰 같다. 우리가 파란 제복을 보면 보통 경찰로 인식을 좀 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장식들은 이 캐릭터의 주된 포인트를 파괴시킨다는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게 뭐야? 정리해보면 좋아요. 둘 다 정신이 조금 사나웠지만 밀도는 떨어졌더라도 보일 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밀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밀도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우선순위, 가장 밀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 덜 높아도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세요. 지금 최근에 한 디자인들 중에 무난무난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캐릭터 다 미쿠 느낌에다가 다른 요소를 배합한 건데요. 이 미쿠는 이제 트럼펫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트럼펫의 요소를 자꾸 가져다 썼어요. 트럼펫은 사람들이 다 이제 생각하는 이런 트럼펫 이런 거 막 오라라라 꼬여 있고 뭐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이런 트럼펫의 금관 부분을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써줬어요. 그리고 트럼펫의 이런 나팔 부분을 여기에다가 도입해줬습니다. 머리에 헤어밴드 부분도 이렇게 트럼펫이 이렇게 꼬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갖다 써줬어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장식들도 트럼펫에서 가져다 온 거고요. 스타킹 부분의 장식도 다 트럼펫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크게 장식이 많아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죠. 다 트럼펫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 여기랑 여기 있네요. 잘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밀도를 올렸죠. 안 보여줘도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하얗게 밀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주유소 느낌의 미쿠인데요. 주유소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복장을 입고 있는 거를 기억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점퍼 같은 걸 입고 있는 게 참 귀엽더라고요. 이런 점퍼를 입고 있고 예쁜 다리 라인이 드러나면은 얼마나 귀여울까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쿠 위에다가 점퍼를 입혀주고 다리는 쫙 매끈하게 떨궈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 색감으로 이제 깔아주고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시선을 좀 가져가고 있죠. 검은색이 베이스다 보니까 이라던가 옷이라던가 검은색 베이스에다가 노란색으로 딱 포인트를 준 것. 검은색이 쫙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노란색이 조각조각조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시선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청록색 사이에도 노란색 이런 끈이 존재함으로써 노란색이 또 포인트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진 않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자잘자잘한 장식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노란색만큼 눈에 띄진 않습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인공이니까 장식들 이것저것 이런 것도 해주고 5대5로 색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 경우 가장 비추천하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빨강, 파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빨강, 파랑 이 요소를 두 개 다 사용하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디가 주인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캐릭터에게 느껴지는 베이스색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제시했던 여우 상인 같은 경우 노란색이 좀 베이스였잖아요. 이렇게 빨강, 파랑 두 가지 상징되는 색깔이 되기가 좀 힘들다가 사람이 기억할 때요. 어디로 시선을 보내야 될지 어떤 게 이 캐릭터의 주된 색상이지 하고 좀 어려워집니다. 세일러문의 우사기도 빨강 파랑이 들어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노란색이죠. 피부색도 있고 하양도 있고 파랑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빨간색도 요런 빨강이잖아요. 핑크에 가깝단 말이죠. 이 파랑도 생파랑이 아니라 채도가 낮은 파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띄는 건 이쪽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얘가 조금 더 어둡잖아요. 기억에 남는 건 머리색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노란색이 지금 눈에 더 남는 이유가 길잖아요. 영역이. 우리가 미쿠짱도 머리카락 색깔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가 있죠.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우리의 시선을 많이 가져가고 기억됩니다. 우리 미쿠짱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지만 너무나 넓은 영역의 머리카락이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눈에 띄고 싶은 부분을 하나의 색깔로 밀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방법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게 이런 디자인도 가능하고 저런 디자인도 가능하고 이렇게 빨강 파랑을 썼는데도 재밌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들 자꾸 보고 왜 좋지? 왜 예쁘지? 왜 매력적이지?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매력을 설정해라입니다. 우리는 마냥 예쁜 캐릭터, 마냥 화려한 캐릭터, 그냥 예쁜 캐릭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에 좀 끌리게 되거든요. 세상에는 예쁜 캐릭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더 매력적이게 짜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도 어떤 매력을 보여줄 건지 설정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린 캐릭터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느껴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떠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디자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디자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니즈를 노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 캐릭터 중에 마리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세라복을 입은 여고생인데 문어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촉수는 호불호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징그럽기도 하고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문어라는 이런 촉수를 같은 거는 좀 크툴루 쪽에서 좀 어울리는, 우리나라나 문어 잘 먹지 미국이나 그쪽에서는 문어 안 좋아하거든요. 문어 안 먹거든요. 문어 같은 게 좀 불길한 불행 좀 그런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촉수를 싫어하는 쪽도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촉수도 똑같이 발랄 상큼 쪽으로 홀로그램 느낌에 좀 가깝게 채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색깔도 하늘색 오로라 홀로그램에 가까운 느낌으로 채색을 해줬고요. 그래서 문어 촉수가 그렇게까지 어둡고 질적질적하게 느껴지지 않죠. 말랑말랑 보들보들 어떠한 패션 아이템처럼 느껴지게끔 구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반전을 꾀한 거죠. 이 매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매력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캐릭터는 메이드를 속성으로 가져간 캐릭터인데요. 메이드에다가 양초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풀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죠. 양초란 속성 때문에 스타킹이 좀 타버렸고요. 꼬리도 불이 좀 붙었네요. 모아선 같이. 그리고 헤일로도 이제 녹고 있습니다. 저는 촛대 있잖아요. 양초 촛대 같은 게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 촛대를 날개 모양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촛대를 좀 꺾어서 날개 모양으로 해주고, 메이드 하면은 어떤 곳에 상주해서 좀 고급진 저택을 청소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날개 이런 부분도 좀 식탁보처럼 프리를 좀 달아줬습니다. 이제 이 캐릭터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메이드복이 녹아내리고 있어 우효 이런 포인트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좀 그래요. 너무 대놓고 야한 것보단 살짝 이렇게 뭐지? 이거 엄청 야하진 않은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좀 추구해요. 이런 녹아내린다는 표현 자체가 살짝 야식구리 하잖아요. 아님 말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기억에 남는다가 좀 될 것 같아요. 제 캐릭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진 않지만 기억은 남잖아요. 문어 촉수가 홀로그램이라니, 메이드복이 양초가 되어서 녹아내린다니, 이런 정도의 인상은 남길 수 있다는 저의 좀 목표 같은 거라서요. 조금씩의 이런 매력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다. 이 캐릭터는 이제 나방이 좀 모티브입니다. 머리카락 모양도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방이 좀 이런 네모난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좀 네모나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나방의 눈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징은 나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슈트입니다. 전신 슈트.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느낌을 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 붙고 뭔가 테크니컬하고 일단 몸매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징이 매력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얘는 나방을 상징을 했지만 매력적인 부분은 플러그 수인 거고, 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진 캐릭터를 설정할 건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니즈를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모에키메라 같이 이것저것 다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안경모의 캐릭터라던가 메이드모의 캐릭터라던가 네코미미모의 캐릭터라던가 이것저것 모든 매력적인 요소를 넣으면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안 먹는다고 했죠. 대신에 그 매력적인 요소를 제대로 하나라도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코미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층은 이미 존재하거든요. 메이드 조합파도 이미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캐릭터
설정을 줘서 어떤 니즈를 노릴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린 요런 3명의 캐릭터는 SF 좋아 팬덤 분들에게 인기가 있겠죠. 이 캐릭터는 메이드 좋아 팬덤, 이 캐릭터는 세라벅 좋아 팬덤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캐릭터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컨셉 아트들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제 그림만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이 있으니까요. 이 캐릭터는 니디걸 오버도즈에 나오는 아메예요. 메네라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메네라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좀 우울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히키코모리에다가 좀 부정적이고 남한테 집착하고 의존하고 안 좋게 보면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일본은 이런 거를 캐릭터성으로 활용을 해요. 음침한 애가 나한테 의존하다니 좋아 라는 느낌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소재니까 그런 거는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한눈을 또 가리고 있고 보스로리 같은 패션을 살짝 갖고 있죠. 레트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도트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 레이싱 미쿠 디자인인데 아까 제가 접근한 주유소 미쿠랑 비슷한 디자인 형식을 띠고 있죠. 검은색으로 아래를 쫙 시원하게 내려주고 윗옷은 오히려 펑퍼짐한 옷으로 대비를 확실하게 줬어요. 덕분에 그 아래 라인이 더 시원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펑퍼짐한 옷을 걸쳐줌으로써 얘가 활동적이고 레이싱과 어울리게 되죠. 운동 속성이 생기니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명일방주의 시즈라는 캐릭터인데 사자 속성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에게 좀 둘러싸여 있는데 사자들도 이런 장신구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죠. 의수를 쓰는 사자랑 입을 약간 다물게 한 사자랑 잘 보면은 여기에도 파츠가 있네요. 그리고 이 사자는 약간 쌍안경 같은 거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사자들도 얘랑 같이 활동한다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냥 나시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이렇게 사자가 낸 듯한 칼집을 해줌으로써 더더욱 폭력적이고 멋있게 다가와요. 이런 가죽 자켓도 사람들이 느낄 때 강하다, 양아치, 오토바이 좀 이런 거를 연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미 강한데 털도 있어. 와 털도 더 강하다. 더 양아치, 더 야쿠자 좀 이런 느낌으로 더 다가오는데 이 무늬까지 더해지면서 그냥 삼박자가 딱 막혀지면서 저의 심장을 울리죠. 우와. 근데 망치까지 들어. 기절. 그리고 이 캐릭터는 태그오에 나오는 세이버 브라이드인데요. 저는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브라이드 신부거든요. 신부인데 바지를 입혔어. 그 쫄쫄이 느낌으로 입혔다는 것부터 이미 충격. 어떻게 신부에게 이런 바지를 센세이션하다. 근데 정장 바지도 아니고 쫙 붙는 바지에다가 벨트 같은 걸로 심심하지 않게 정장 느낌이라기보단 좀 더 판타지적인 어떤 의상으로 보여져서 심쿵했죠. 이런 프릴 신부 하면은 프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프릴까지 달아줬는데 이게 끝자락을 태웠어. 기절. 이 사람 천재가 분명. 이렇게 지금 보면은 벨트가 가랑이 사이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단조로워질 수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큰 벨트를 이렇게 딱 하나 묶어주고 여기를 프릴로 다시 풀어주면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여기 이제 자물쇠라던가 체인 같은 거를 걸어주면 사연 있어 보임. 좀 구속되어 있는 신부가 되어준 구속 신부 어좀 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이나니스 짱의 디자인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마리짱도 촉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촉수도 보면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늬 보면은 엄청 귀엽단 말이죠. 이나니스를 몇 번 그려봐서 아는데 이 패턴이 정말 귀여운 패턴이랑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징그럽고 이질적이기보다는 친숙한 좀 패션 느낌의 패턴들을 사용해줬고요. 이 디자이너신 프로보시님은 항상 이런 패턴 같은 거에 좀 능숙하십니다. 패턴을 정말 잘 쓰셔서 엄청나게 여러 개의 파츠를 더덕더덕 붙이기보다는 넓은 영역을 다양한 패턴으로 장식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엄청나게 많이 걸치지 않아도 이런 패턴들로 싹싹 쏙쏙쏙 살아나게 하시는 디자인으로 많이 연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죠. 아, 넓은 영역을 패턴으로 채워줘도 다양한 매력이 생기는구나. 물론 이런 환적인 요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과하지 않게 평면적으로 표현해 줬네. 너무 멋있죠? 웅장하잖아요. 이런 미소녀에다가 거대한 촉수해서 어떠한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혹은 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이나니스는 그런 이제 신적인 쿠툴루에 가까운 캐릭터로 묘사가 되죠. 이제 미소녀에다가 중화기 같은 거를 들어주잖아요. 미소녀, 거대 무기 이런 것들은 항상 먹히는 클리셰죠. 엄청 조그만 귀여운 미소녀가 이따만한 창을 들고 있다.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소녀에다가 어떠한 이질적인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들을 쏙쏙쏙쏙 다 데려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좋아 보이는 디자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가 느껴지는지 자꾸 발굴해야 돼요. 이게 왜 예쁘지? 왜 매력적이지? 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어떤 요소가 이런 작용을 하는 걸까? 하면서 자꾸자꾸 알아내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3개만 신경 쓰면 당신도 캐릭터 존재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되겠죠?